정치 현안에 대한 사정없는 5분 정치 토크 4호정 시간입니다. 미래통합당이 총선 참패 후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당 수습에 나섰습니다. 네, 하지만 공식 출범 전부터 당내에서 반발이 일고 있어 험로가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명지대 김영준 교수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했죠. 그런데 그렇죠. 임기와 권한을 두고 당 내에서도 반발이 일고 있는데 중재도 나섰지만 또 불신은 꺼지지 않고 있어요. 실제로 이번 총선에서 가장 많이 듣는 결과에 대해서 듣는 게 크게 세 가지예요. 전례 없는 참패, 기록적인 참패, 괴멸적 참패 이렇게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냥 단순한 비대위가 아니라 미래통합당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전환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절박함이 묻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김종인 비대위가 들어와서 당을 쇄신해라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임기도 정해져 있지 않고 권한을 다 준다는 거는 이건 제왕 같은 거다라고 반대를 하는 부분이가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개멸적 참패를 당한 상태에서는 임기 권한 이걸 가지고 논쟁을 벌일 때가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이제 뭐 내일 어떻든 상임 전국위원회라든지 위원회가 열리면 나름대로 이제 마무리될 거라고 보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과입니다. 그렇죠. 인기 권한이 아니라 어떠한 성과를 내고 지금까지 미래통합당이 보여주지 못했던 거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권한이 늘어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하면은 과거에 뭐 비상대책이 8번 있었거든요.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라는 그런 면에서 그래서 국민들이 바라보는 거는 누가 비대위를 맡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성과를 내느냐, 어떤 쇄신을 하느냐, 어떤 혁신을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자,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공격을 퍼붓고 있어요. 뇌물 전가자다. 이러면서 오늘 맹공을 퍼붓고 있는데 자, 이런 갈등에도 불구하고 비대위 체제가 좀 안정적으로 굴러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면 맞아요. 그래서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나 홍준표 그리고 전 대표나 이 넘지 뭐라 해서는 넘었고 말았어요. 네.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2017년 대선에 나온 사람들은 이제 쇼가 끝났다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반발을 할 수밖에 없죠. 또 나가서 지금 여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분을 향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뭐 그 바깥에서 비판을 하는 것도 결국 미래통합당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요. 누가 되고 누구는 안 되고가 아니라 이 큰 울타리 속에서 다 모여서 거기서 미국 시구의 오픈 프라이머리 국민 참여 경선을 통해서 당선되는 사람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특정한 인물이 당신 된다 안 된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지금 미래통합당의 상황이 그렇죠. 좋지 않습니다. 92년도 보십시오.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 같은 경우는요. 알칸사 주지사였었는데 무명이었어요. 됐죠? 오바마 대통령 2016년도에 이게 상원의원 2년밖에 안 됐는데 18년도에 또 대통령 후보가 되고 트럼프는요 1%로 시작해가지고 대통령이 됐어요. 그거는 이제 완전한 자유경선을 통해서 정말 70년생 뭐 경제를 아는 분이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분이 들어와서 같이 함께 경쟁할 수 있는 그 틀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마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과제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이렇게 뭐 비대위 체제로 흘러간다면 이 통합당 내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일단 저는 크게 세 가지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돼서 사과다운 사과를 한 적이 없어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전 사과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국민 사과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는 어젠다에 대한 변화입니다. 그동안 미래통합당이 얘기했었던 시장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자유경제 체제를 가져간다는 그걸 뛰어넘는 2012년에 당시 박근혜 비대위원장하고 김종인 비대위원이 내세웠었던 게 경제민주화였었거든요. 진보의 가치를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의 시각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고 마지막 세 번째가 결국은 세대교체에 대한 틀을 만들어준다. 지금까지 뭐 많이 그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영남당이고 부자당이고 뭐 노인당이고 웰빙당이고 이런 당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아마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외연 확장과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 자, 민주당은 이제 성추행으로 사퇴한 오고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제명 여부를 오늘 이제 결정을 할 예정인데 여기에 또 내년 보궐선거에서 시장 후보를 내지 말라는 통합당의 압박도 있었고요.
어쨌든 이번 일로 후폭풍이 큰데 어떻게 수습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빠르게 수습이 돼야 되죠.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는 뭐 2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제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오거돈 전 시장도 그러한 나름대로의 절차를 거칠 거라고 보고요. 또 내년 4월 재보궐선거가 있다 하더라도 실은 임기가 1년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헌상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부정선거를 포함해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게 민주당 당헌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당헌 정신에 맞추다고 한다면 지금 뭐 이제 뭐 1년 남았기 때문에 상당히 나중에 변화될지는 모르겠지만 슈퍼 거대 여당이 취할 수 있는 국민에 대한 최고의 나름대로 사과라는 거, 그 책임지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오거돈 시장과 관련돼서 다음 재보궐선거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책임지는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네, 오늘도 정치 현안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